오늘은 제 딸의 결혼식입니다. 사돈댁은 재산이 100억도 넘는데요. 결혼식장은 서울에서 제일 좋다는 호텔이에요. 어머니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손녀가 드디어 인생 대박을 터뜨렸다면서요. 그런데 방금 전 결혼식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프랑스에서 온 미슐랭 평가단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20년간 중국집이나 하는 사위라며 무시하던 제 남편에게 큰 절을 했거든요. 마스터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승인 셰프님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늘 남편을 무시하던 오빠들은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사돈될 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당신이 그 전설적인 미슐랭 3스타 셰프입니까? 사실 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진짜 정체를. 하지만 20년 동안 말할 수 없었죠. 왜 세계 최고의 셰프가 작은 시골 중국집을 선택했는지, 왜 모든 명예를 버리고 침묵을 지켰는지. 그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살인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닌 제 남편 때문입니다. 지난달 있었던 딸아이의 결혼식 때문에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20년째 시골에서 중화요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각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지만 맛은 정말 일품이에요. 하지만 제 친정 식구들은 늘 남편을 무시해왔습니다. 네가 왜 하필 중국집 주방장이랑 결혼했느냐는 말을 20년 동안 들어왔네요.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듭니다. 저희 오빠들은 모두 대기업 직원이나 의사라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고 남편은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기 일쑤였어요. 아버지는 사위가 최소한 대기업 외라도 다녀야 할 텐데라는 말씀을 20년 동안 하셨고, 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사위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으셨죠. 남편은 그래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해왔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면서 당신 부모님 마음도 이해한다며 웃어 넘기곤 했죠. 우리 딸아이는 아빠를 정말 자랑스러워합니다. 친구들을 데려와서는 우리 아빠가 만든 짜장면이 최고라니까 하면서 신나하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친정에서는 크게 들떴습니다. 사돈될 집안이 꽤 괜찮다며 결혼식은 시내에서 제일 큰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제 부모님이 사위는 되도록 주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중국집 하는 사위라고 하면 체면이 깎인다나 뭐라나.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 부모님 마음도 이해한다면서 묵묵히 주방 일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청첩장을 볼 때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남편의 모습을. 그리고 곧 다가올 결혼식 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슴이 떨립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그날이 두렵기도 기대되기도 합니다. 저희 친정은 제가 결혼할 때부터 남편을 무시해 왔습니다. 제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녔었거든요. 오빠들도 모두 서울대를 나와서 의사, 법조인으로 성공했고요. 그런데 제가 하필 중국집 주방장과 결혼하겠다고 했으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었죠. 얘가 미쳤나?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그때 친정 식구들의 반응이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 혼사를 막으시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죠. 당시 어머니 주변 친구들의 자제들을 소개시켜 주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의사, 검사, 대기업 임원. 하지만 전 남편의 진심을 알았기에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명절 때마다 오빠들은 자신들의 투자 이야기,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남편을 견제했죠. 매형, 중국집이 요즘 장사가 잘 돼요? 그래도 프랜차이즈 하나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무시하는 투였죠. 남편은 그저 웃으면서 장사 잘 됩니다 라고만 답했어요. 친척들 모임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둘째는 꿈도 크게 가졌는데 왜 하필 중국집에 시집을 갔는지 이런 말들이 돌았죠. 저희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한숨만 깊이 쉬셨어요. 명절 때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이웃들이 오실 때 남편을 주방으로 들여보내시곤 했어요. 손님들 앞에서 사위라고 소개하기가 창피하다고 하시면서요. 아버지는 더 하셨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씀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하세요. 설날, 추석마다 남편 앞에서 오빠들 자랑을 하시죠. 큰 아들은 이번에 병원 하나 더 인수했다. 작은 아들은 이번에 부장 승진했다 하시면서요. 남편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크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이번에 딸아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더라고요. 사돈댁이 재벌 3세인데 네 남편 직업을 어떻게 말하냐며 걱정하시더라고요. 결혼식 때는 남편 소개를 사업가로 하자고 하시면서 가능하면 주방에서 나오지 말라고까지 하셨어요. 때로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울 때도 있었지만 남편은 늘 괜찮다고만 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마음 이해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남편의 눈빛이 조금씩 지쳐가는 걸. 앞으로 다가올 결혼식 날이 자꾸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전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압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원치 않았거든요. 20년 전 남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묵묵히 지켜봐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친정에 가면 늘 끼어있는 입장이라 괴롭습니다. 오빠들이 남편을 무시할 때마다, 부모님이 한숨 쉴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남편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당신은 친정 식구들하고 사이 좋게 지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가끔 손님들이 남편의 요리를 극찬할 때면 왠지 모를 뿌듯함과 동시에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서울에서
큰 중식당을 해도 되겠는데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져요. 남편은 그저 웃으면서 시골이 좋습니다. 라고만 답하지만요. 특히 딸아이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의 요리를 자랑스러워하던 아이였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친구들에게 아빠 직업을 말하기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아이가 그럴 나이라면서 이해해줬죠. 하지만 전 남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더욱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식 때 신랑 측 하객 수를 제한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중국집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안 된다면서요. 남편은 또 묵묵히 수긍했지만 그날 밤 혼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가끔은 제가 이기적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을 밝히며 모든 게 달라질 텐데. 하지만 그건 남편과의 약속을 깨는 일이에요. 20년 전 남편이 선택한 길을 존중하고 싶은데 이제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어제는 결혼식장 답사를 다녀왔어요. 호텔 지배인이 신부 아버지 직업을 물었을 때 어머니가 사업 가라고 얼버무리시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걸 봤어요. 이제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밤마다 고민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남편의 과거가 드러나면 어떡하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우연히 일본 관광객들이 저희 가게에 들렀다가 남편의 요리를 먹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능숙한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의아했지만 그들이 남편에게 보이는 태도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런 시골에서 이런 실력자를 만나다니 라고 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더라고요. 남편은 굳고 말렸지만 그들은 끝내 사진을 찍어 갔어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죠. 옛날 생각이 났다는 말만 반복하면서요. 또 한 번은 서울에서 온 손님이 어디서 수련하셨냐며 계속 캐물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보인 요리 솜씨는 평소와는 달랐거든요. 마치 무대 위에 예술가처럼 식재료를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도 남편은 시골 중국집에서 배웠다며 웃어 넘겼죠. 주방 한구석에는 남편이 늘 자물쇠로 잠가두는 책장이 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그 책장이요. 가끔 남편은 늦은 밤 혼자 그 책장 앞에 서서 무언가를 바라보곤 해요. 술이 조금 취했을 때는 다 지나간 일이라고 중얼거리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아버지의 요리를 SNS에 올렸다가 난리가 난 적도 있어요. 요리 전문가들이 몰려와서 이건 분명 미슐랭급의 테크닉이라며 난리였거든요. 남편은 그날로 딸에게 다시는 요리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했어요. 우리 동네 단골 손님들도 가끔 이상한 말을 해요. 사장님, 이런 실력이면 서울 가서 큰 돈 벌 텐데. 하면 남편은 늘 같은 대답을 해요. 전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저는 봤어요. 한 번은 제가 궁금해서 남편의 과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과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화려한 과거보다는 묵묵한 현재가 더 소중하니까.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수많은 단서들이 있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것을 철저히 감춰왔어요. 그저 평범한 시골 중화의 요리점 주방장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거죠. 때로는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우리 딸 미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유치원 때부터 주방을 기웃거리더니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예 아버지의 요리 조수를 자처했죠. 다른 아이들이 학원 다닐 시간에 우리 딸은 아버지 옆에서 요리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친정에서 난리가 났었죠. 중국집 이어받게 할 거냐, 공부는 제대로 시키지도 않고 하면서요. 하지만 딸아이의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어요. 요리를 배우면서도 공부도 착실히 해나갔거든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아버지의 요리 실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건 보통 중식당에서는 볼 수 없는 칼질이에요. 아빠가 쓰는 향신료는 다른 중식당이랑 완전 달라요. 라며 눈을 반짝이곤 했죠.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옛날에 중국에서 배웠다며 얼버무리곤 했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아버지의 비밀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제게 물었죠. 엄마, 아빠가 예전에 대단한 요리사였던 것 같아요. 맞죠? 하지만 전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기에 그냥 내 아빠는 열심히 사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얼버무렸죠. 대학생이 된 딸은 아버지의 요리를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맛있는 음식 자랑 정도였는데 점점 요리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이 칼질은 분명 미슐랭 출신이다. 이런 소스 배합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딸에게 더 이상 요리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딸은 이미 아버지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린 것 같았어요.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는 숨겨진 고수라고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우리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네요. 얼마 전에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옛날엔 몰랐지만 난 지금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비록 작은 중국집이지만 아빠는 분명 대단한 분이에요. 결혼식 날 모두가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결혼식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가슴이 떨립니다. 지난 3월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고 왔을 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상대가 대기업 회장 손자라고 하더군요. 친정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죠. 우리 손녀가 대박을 터뜨렸다면서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사돈될 집안에서 신부 측 가족 관계와 직업을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는 바로 오빠들 자랑부터 시작하셨죠. 큰 아들은 대학병원 의사고 작은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에요. 그러다 남편 얘기가 나오자 얼굴이 굳으시더니 사위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라고 얼버무리셨어요. 그날 이후로 친정에서는 결혼식 준비를 전부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서셨어요. 너희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요. 특히 어머니는 남편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결혼식장에서는 되도록 말을 적게 하고 중국집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딸은 그런 할머니의 태도가 못마땅했나 봐요. 할머니, 왜 자꾸 아빠 숨기려고 하세요? 전 우리 아빠가 자랑스러운데 하면서 토라졌죠.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모르는 게 많다면서 더 심하게 간섭하셨어요. 결혼식 청첩장을 만들 때도 문제가 됐어요. 신랑 측은 양가 부모님 직업을 모두 기재하자고 했거든요. 어머니는 사업가로 써놓자고 하셨는데 딸이 반대했어요. 난 우리 아빠가 요리사인 게 자랑스러워요. 그냥 셰프라고 쓸래요. 결국 큰 싸움이 났죠.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늘 묵묵부답이에요. 하지만 밤마다 혼자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가끔 미래야 아빠가 미안하다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전 남편의 마음을 알아요. 자신 때문에 딸이 스트레스 받는 게 가장 큰 걱정일 거예요. 하지만 곧 모든 게 밝혀질 거란 생각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져요. 이제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결혼식 준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결혼식 전문 업체를 고용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시려 했죠. 사돈댁이 재벌인데 한치의 실수도 있어선 안 된다면서요. 호텔 답사를 갔을 때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호텔 지배인이 양가 부모님 소개를 어떻게 할지 물어봤거든요. 어머니는 신랑 측 가족 소개를 듣자마자 창백해지셨어요. 회장님, 부회장님, 의료재단 이사장님, 이런 호칭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남편 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결국 어머니는 결혼식 때 남편 소개를 최소한으로 하기로 하셨어요. 신부 아버지이라고만 하자고요. 게다가 하객 명단을 정리하면서 우리 가게 단골 손님들은 전부 제외시키셨어요. 중국집 손님들이 오면 안 된다면서요. 웨딩드레스 가봉할 때도 일이 있었어요. 딸이 아빠가 보고 싶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극구 말리시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거기서 뭘 알겠니? 라면서요. 결국 딸이 울면서 뛰쳐나갔죠. 그날 밤 남편은 딸을 데리고 늦게까지 차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연회장 음식 시식회 때는 더 큰 일이 났어요. 호텔 주방장이 이 정도면 괜찮으시죠? 라고 물었는데 딸이 갑자기 아빠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데 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혼식 준비는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사위는 결혼식에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셨고 딸은 점점 더 예민해져 갔죠. 남편은 여전히 묵묵히 가게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자주 옛날 앨범을 꺼내 보더라고요. 밤늦게 혼자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요.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결혼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매일 밤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어요. 과연 결혼식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지난주 일이었어요. 결혼식 청첩장을 정리하다가 딸이 다락방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죠. 평소에는 장가 두었던 남편의 물건이었는데 그날따라 자물쇠가 열려 있었어요. 딸이 먼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20년도 더 된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죠. 전부 외국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미슐랭 레스토랑 앞에서 찍은 사진, 세계적인 셰프들과 함께 찍은 사진, 화려한 요리, 대회, 시상식 사진들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프랑스의 유명 레스토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거기엔 젊은 시절 남편이 미슐랭 3스타 셰프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프랑스어로 뭔가가 적혀 있었는데 저희는 읽을 수가 없었죠.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미슐랭 셰프였던 거예요? 저는 대답을 피했지만 딸은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그 외에도 상자 안에는 각종 요리 대회 메달들과 상패들이 있었어요. 전부 세계적인 대회에서 받은 것들이었죠. 심지어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 위촉장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건 20년 전 신문 기사였어요. 세계적 셰프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 업계 충격 이런 헤드라인이었죠. 기사에는 남편이 전성기에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딸은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왜 아빠는 이런 걸 숨기고 계셨을까요? 하면서요. 저도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남편이 이런 걸 발견하길 바랐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남편은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게를 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알아요.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된 걸 남편도 눈치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결혼식 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 같다는 걸도요. 결혼식 당일 아침 모든 것이 어색했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오랫동안 양복을 다렸죠. 20년 만에 처음 보는 고급 양복이었어요. 어제 저녁 어머니가 급하게 사오신 거였죠. 이거라도 입어야 사람 꼴을 하지. 라는 말씀과 함께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사돈 측 하객들이 벌써 도착해 있었는데 전부 특급 호텔에서나 볼 법한 사람들이었죠. 어머니는 계속 남편 뒤에서 말 조심하고 되도록 조용히 있으라고 당부하셨어요. 하객들이 하나 둘 도착하기 시작했죠. 우리 쪽 오늘은 제 딸의 결혼식입니다. 사돈댁은 재산이 100억도 넘는데요. 결혼식장은 서울에서 제일 좋다는 호텔이에요. 어머니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손녀가 드디어 인생 대박을 터뜨렸다면서요. 그런데 방금 전 결혼식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프랑스에서 온 미슐랭 평가단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20년간 중국집이나 하는 사위라며 무시하던 제 남편에게 큰 절을 했거든요. 마스터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승인 셰프님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늘 남편을 무시하던 오빠들은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사돈될 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당신이 그 전설적인 미슐랭 3스타 셰프입니까? 사실 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진짜 정체를. 하지만 20년 동안 말할 수 없었죠. 왜 세계 최고의 셰프가 작은 시골 중국집을 선택했는지, 왜 모든 명예를 버리고 침묵을 지켰는지. 그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살인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닌 제 남편 때문입니다. 지난달 있었던 딸아이의 결혼식 때문에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20년째 시골에서 중화요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각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지만 맛은 정말 일품이에요. 하지만 제 친정 식구들은 늘 남편을 무시해왔습니다. 네가 왜 하필 중국집 주방장이랑 결혼했느냐는 말을 20년 동안 들어왔네요.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듭니다. 저희 오빠들은 모두 대기업 직원이나 의사라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고 남편은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기 일쑤였어요. 아버지는 사위가 최소한 대기업 외라도 다녀야 할 텐데라는 말씀을 20년 동안 하셨고 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사위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으셨죠. 남편은 그래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해왔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면서 당신 부모님 마음도 이해한다며 웃어 넘기곤 했죠. 우리 딸아이는 아빠를 정말 자랑스러워합니다. 친구들을 데려와서는 우리 아빠가 만든 짜장면이 최고라니까 하면서 신나하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친정에서는 크게 들떴습니다. 사돈될 집안이 꽤 괜찮다며 결혼식은 시내에서 제일 큰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제 부모님이 사위는 되도록 주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중국집 하는 사위라고 하면 체면이 깎인다나 뭐라나.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 부모님 마음도 이해한다면서 묵묵히 주방 일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청첩장을 볼 때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남편의 모습을. 그리고 곧 다가올 결혼식 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슴이 떨립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그날이 두렵기도 기대되기도 합니다. 저희 친정은 제가 결혼할 때부터 남편을 무시해왔습니다. 제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녔었거든요. 오빠들도 모두 서울대를 나와서 의사, 법조인으로 성공했고요. 그런데 제가 하필
중국집 주방장과 결혼하겠다고 했으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었죠. 얘가 미쳤나?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그때 친정 식구들의 반응이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 혼사를 막으시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죠. 당시 어머니 주변 친구들의 자제들을 소개시켜 주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의사, 검사, 대기업 임원. 하지만 전 남편의 진심을 알았기에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명절 때마다 오빠들은 자신들의 투자 이야기,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남편을 견제했죠. 매형, 중국집이 요즘 장사가 잘 돼요? 그래도 프랜차이즈 하나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무시하는 투였죠. 남편은 그저 웃으면서 장사 잘 됩니다 라고만 답했어요. 친척들 모임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둘째는 꿈도 크게 가졌는데 왜 하필 중국집에 시집을 갔는지 이런 말들이 돌았죠. 저희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한숨만 깊이 쉬셨어요. 명절 때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이웃들이 오실 때 남편을 주방으로 들여보내시곤 했어요. 손님들 앞에서 사위라고 소개하기가 창피하다고 하시면서요. 아버지는 더 하셨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씀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하세요. 설날, 추석마다 남편 앞에서 오빠들 자랑을 하시죠. 큰 아들은 이번에 병원 하나 더 인수했다. 작은 아들은 이번에 부장 승진했다 하시면서요. 남편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크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이번에 딸아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더라고요. 사돈댁이 재벌 3세인데 네 남편 직업을 어떻게 말하냐며 걱정하시더라고요. 결혼식 때는 남편 소개를 사업가로 하자고 하시면서 가능하면 주방에서 나오지 말라고까지 하셨어요. 때로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울 때도 있었지만 남편은 늘 괜찮다고만 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마음 이해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남편의 눈빛이 조금씩 지쳐가는 걸. 앞으로 다가올 결혼식 날이 자꾸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전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압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원치 않았거든요. 20년 전 남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묵묵히 지켜봐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친정에 가면 늘 끼어있는 입장이라 괴롭습니다. 오빠들이 남편을 무시할 때마다, 부모님이 한숨 쉴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남편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당신은 친정 식구들하고 사이 좋게 지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가끔 손님들이 남편의 요리를 극찬할 때면 왠지 모를 뿌듯함과 동시에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서울에서 큰 중식당을 해도 되겠는데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져요. 남편은 그저 웃으면서 식골이 좋습니다 라고만 답하지만요. 특히 딸아이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의 요리를 자랑스러워하던 아이였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친구들에게 아빠 직업을 말하기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아이가 그럴 나이라면서 이해해줬죠. 하지만 전 남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더욱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식 때 신랑 측 하객 수를 제한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중국집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안 된다면서요. 남편은 또 묵묵히 수긍했지만 그날 밤 혼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가끔은 제가 이기적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을 밝히며 모든 게 달라질 텐데. 하지만 그건 남편과의 약속을 깨는 일이에요. 20년 전 남편이 선택한 길을 존중하고 싶은데 이제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어제는 결혼식장 답사를 다녀왔어요. 호텔 지배인이 신부 아버지 직업을 물었을 때 어머니가 사업 가라고 얼버무리시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걸 봤어요. 이제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밤마다 고민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남편의 과거가 드러나면 어떡하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우연히 일본 관광객들이 저희 가게에 들렀다가 남편의 요리를 먹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능숙한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의아했지만 그들이 남편에게 보이는 태도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런 시골에서 이런 실력자를 만나다니 라고 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더라고요. 남편은 굳고 말렸지만 그들은 끝내 사진을 찍어 갔어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죠. 옛날 생각이 났다는 말만 반복하면서요. 또 한 번은 서울에서 온 손님이 어디서 수련하셨냐며 계속 캐물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보인 요리 솜씨는 평소와는 달랐거든요. 마치 무대 위에 예술가처럼 식재료를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도 남편은 시골 중국집에서 배웠다며 웃어 넘겼죠. 주방 한구석에는 남편이 늘 자물쇠로 잠가두는 책장이 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그 책장이요. 가끔 남편은 늦은 밤 혼자 그 책장 앞에 서서 무언가를 바라보곤 해요. 술이 조금 취했을 때는 다 지나간 일이라고 중얼거리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아버지의 요리를 SNS에 올렸다가 난리가 난 적도 있어요. 요리 전문가들이 몰려와서 이건 분명 미슐랭급의 테크닉이라며 난리였거든요. 남편은 그날로 딸에게 다시는 요리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했어요. 우리 동네 단골 손님들도 가끔 이상한 말을 해요. 사장님, 이런 실력이면 서울 가서 큰 돈 벌 텐데. 하면 남편은 늘 같은 대답을 해요. 전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저는 봤어요. 한 번은 제가 궁금해서 남편의 과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과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화려한 과거보다는
묵묵한 현재가 더 소중하니까.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수많은 단서들이 있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것을 철저히 감춰왔어요. 그저 평범한 시골 중화요리점 주방장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거죠. 때로는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우리 딸 미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유치원 때부터 주방을 기웃거리더니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예 아버지의 요리 조수를 자처했죠. 다른 아이들이 학원 다닐 시간에 우리 딸은 아버지 옆에서 요리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친정에서 난리가 났었죠. 중국집 이어받게 할 거냐, 공부는 제대로 시키지도 않고 하면서요. 하지만 딸아이의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어요. 요리를 배우면서도 공부도 착실히 해나갔거든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아버지의 요리 실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건 보통 중식당에서는 볼 수 없는 칼질이에요. 아빠가 쓰는 향신료는 다른 중식당이랑 완전 달라요. 라며 눈을 반짝이곤 했죠.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옛날에 중국에서 배웠다며 얼버무리곤 했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아버지의 비밀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제게 물었죠. 엄마, 아빠가 예전에 대단한 요리사였던 것 같아요. 맞죠? 하지만 전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기에 그냥 내 아빠는 열심히 사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얼버무렸죠. 대학생이 된 딸은 아버지의 요리를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맛있는 음식 자랑 정도였는데 점점 요리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이 칼질은 분명 미슐랭 출신이다. 이런 소스 배합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딸에게 더 이상 요리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딸은 이미 아버지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린 것 같았어요.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는 숨겨진 고수라고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우리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네요. 얼마 전에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옛날엔 몰랐지만 난 지금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비록 작은 중국집이지만 아빠는 분명 대단한 분이에요. 결혼식 날 모두가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결혼식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가슴이 떨립니다. 지난 3월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고 왔을 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상대가 대기업 회장 손자라고 하더군요. 친정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죠. 우리 손녀가 대박을 터뜨렸다면서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사돈될 집안에서 신부 측 가족 관계와 직업을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는 바로 오빠들 자랑부터 시작하셨죠. 큰아들은 대학병원 의사고 작은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에요. 그러다 남편 얘기가 나오자 얼굴이 굳으시더니 사위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얼버무리셨어요. 그날 이후로 친정에서는 결혼식 준비를
전부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서셨어요. 너희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요. 특히 어머니는 남편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결혼식장에서는 되도록 말을 적게 하고 중국집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딸은 그런 할머니의 태도가 못마땅했나 봐요. 할머니, 왜 자꾸 아빠 숨기려고 하세요? 전 우리 아빠가 자랑스러운데 하면서 토라졌죠.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모르는 게 많다면서 더 심하게 간섭하셨어요. 결혼식 청첩장을 만들 때도 문제가 됐어요. 신랑 측은 양가 부모님 직업을 모두 기재하자고 했거든요. 어머니는 사업가로 써놓자고 하셨는데 딸이 반대했어요. 난 우리 아빠가 요리사인 게 자랑스러워요. 그냥 셰프라고 쓸래요. 결국 큰 싸움이 났죠.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늘 묵묵부답이에요. 하지만 밤마다 혼자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가끔 미래야 아빠가 미안하다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전 남편의 마음을 알아요. 자신 때문에 딸이 스트레스 받는 게 가장 큰 걱정일 거예요. 하지만 곧 모든 게 밝혀질 거란 생각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져요. 이제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결혼식 준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결혼식 전문 업체를 고용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시려 했죠. 사돈댁이